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더 락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신조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6.3 지방선거 이제 사전투표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인데 지금 이제 접전을 펼치는 지역구가 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28일부터는 이제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여론조사들이 계속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산 북갑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데 또 여론조사를 놓고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이 객관적인 데이터 참고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선거 운동을 막 할 때 상당히 악용을 하는, 그래서 북구 주민들의 민심을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대기조가 있는 거죠. 대기조가. 지금 북구 여론조사는 표본이 이미 오염이 돼 있다. 표본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막장까지 가는군요. 초판에 자기가 좀 잘 나왔던 조사는 막 뿌리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게다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어떤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역전하고 박문식 후보는 멀찌감치 뒤처지는 추세 내지 대세가 형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자 들으신 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와 박문식 후보 두 분의 이제 여론조사 관련한 발언이었는데, 일단 박문식 후보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명태균식 여론조사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일단 박문식 후보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갑재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예.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 대충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한 5일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4개가 있었는데, 북갑에 대한 조사가 예, 예. 그중에서 3군데가 오차범위 안에서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4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구체적인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그 흐름이 공통돼요. 그 예. 흐름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동훈 후보가 한 6%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하정우 후보는 한 4, 5%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일주일 사이에. 그럼 큰 변화거든요. 예. 다만 박민식 후보는 그렇게 20%에서 뭐 18% 차이로 큰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여론조사가 4개 기관이 거의 공통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추세상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고 있다, 하정우 후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박민식 정체다 하는 것은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 예. 그걸 뭐 명태균과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신지호 의원. 이거는 박민식 후보가 본인의 지지자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예. 그 북갑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러셨군요. 예, 박민식 후보 지지자가 날이 갈수록 좀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데, 동요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진한 여론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박민식 후보가 아주 귀중한 시간에 뭐 기자 간담회 하겠다고 저기다 상당히 그 신경을 쓴 거는 예. 이 지지자들 관리용입니다. 본인 지지자들 관리용. 네. 떠나지 마라. 그거 이상 집토끼 그거 관리용. 이하도 아니다. 어허. 그러니까 뭔가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까야지만 예. 지지자들이 그래도 덜 동요하지 않겠느냐. 그 용도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하정우 후보의 상승세도 주춤합니다. 주춤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진보 진영 분들이 많이 나가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틀 연속 전화로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어준 씨가 또 캠페인송 노래도 불러달라고 하자 또 쉰 목소리로 또 노래도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점을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적을 하면서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선대위원장이냐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요, 지금 북각 가서 이제 하정우 후보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면 예. 도대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사투리 얼라, 아직도 뭐 이제 40대 후반에 뭐 어엿한 중견 그 나이인데 예. 뭐 그 대통령 끼고 하고 전재수 끼고 하고 드디어 이제 이 후원금 모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김어준 씨 끼고 하고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정우 후보도요, 처음에는 이제 그 민주당 당 지지율 뭐 그거에 그 좀 그 혜택을 좀 받았다 그럴까요? 이제 1위로 좀 앞서가다가 예. 예. 지금 오차범위 내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지금 뒤집혔거든요. 예. 굉장히 다급한 것 같아요. 다급한데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이 전략 전술 구사 능력이 정교하지 못합니다. 정교하지 못하고 계속 본인이 질러놓고 본인이 수습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스텝이 꼬인다고 그러죠. 이런 예.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좀 엊그저께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 그 팬덤 그 폐해를 얘기하면서 자꾸만 외지인들이 북구에 와서 물을 흐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물을 흐려놓는다. 그러면 본인은 그 후원금 모금한 지 한참 됐는데 그 한도가 안 차고 막 고생하다가 어제 김어준 유튜브 한번 나가니까 어제 점심 무렵에 그 한도 액이 찼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김어준 방송 듣고 하정우한테 후원금 보낸 사람들 중에 북갑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예. 대부분은 북갑 이외의 사람들 아니에요. 예. 본인이 뭐 외지인들이 와고 물 흐린다 그러는데 본인도 외지인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스텝이 꼬이고 있고. 예. 그리고 이 하정우 후보가 정말 결정적인 그 전략적 그 이게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구포시장 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 물건 사가는 사람이 외지인이건 뭐 거기 그 관내인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좀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예. 구포시장 상인 회장이 이 선거 시즌이 오면서 매출액이 한 30% 늘었다. 이런 예. 얘기를 구포시장 그 상인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구포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경원 후보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박민식 그 개소식에 와가지고 구포시장 가봤더니 그 외지인들만 득실득실하더라.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구포시장에 제가 예. 어떤 특정 상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수산물 그 유통업을 하시는 예, 분인데 원래 박민식 지지자였는데 나경원 의원의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하고 한동훈 지지로 바꾼 분도 있어요. 근데 외지인 타령하는 거 보면은 지금 하정우하고 박민식 쪽이 똑같아요. 네. 조 대표님. 저 여론조사가 집중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북갑에 쭉 살펴보니까 예. 북구 값에서 중요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아주 이상한 메커니즘인데 그 예. 첫째 이 지역이 보수 성향이라는 사람들이 한 36%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그게. 예. 이 36%가 요사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느냐 보면은 예. 박민식 지지에서 한동훈 지지로 바뀌어요.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느냐 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요 기간에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가 보수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또 그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언론이 그 기간에 보도하는 걸 보면은 한 70%, 한 80%가 한동훈 후보를 인용하는 기사가 많아요. 집중적으로 많아요. 예. 그건 한동훈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뉴스가 되니까 그걸 써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외부에서 그쪽 주민들을 조금 의식화했다고 그럴까? 조금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 그러니까 이 저 한동훈 후보의 시장 전략이 해피마켓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예, 서문시장 갔다가 구포시장 갔다가 그다음에
경동시장 갔다가 나중에 수원까지 갔잖아요. 그걸 돌면서 시장이 선거 전략에 중요하다는 걸 이분이 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민심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의 그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잠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외주에서 많이 온다. 하정 후보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이제 그 현지에 가서 이제 선거운동 하다 보니 뭐 이제 부산 북갑 주민 아닌 분들을 많이 만났다, 많이 만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이 유사 선거 사무소 운영 의혹,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예. 그 자발적인 지지자들,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는 자원봉사를 하게 예, 됩니다. 예,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캠프의 어떤 그 지시나 그 뭐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뭐 쉼터를 그 개설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위법이 아니에요.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거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 공간 내에서 캠프와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했다. 그 후보 캠프가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을 컨트롤한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본인들 선거운동하다가 좀 쉬기 위한 공간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뭐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팬덤을 제대로 규모 있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게 두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예. 재밌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2022년 3구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하고 나서 석 달 후에 6월 1일인가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갑니다. 그때요 보니까 잼잼 봉사단, 예. 이른바 개딸들이 잼잼 봉사단이라고 하는 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개항을 해서요. 이 파란 조끼에 잼잼 봉사단 이렇게 큰 글씨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예. 그 활동 영상이 당시 이재명 후보 유튜브에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거를 캠프 차원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게 훨씬 정도가 심한데 이거 보면 이 역시 이재명 민주당 이쪽은 그냥 내로남불 DNA가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캠프에서 그렇죠. 진단하고 그리고 있고. 이게 민주당이 좀 당황하니까 자꾸만 이거 가지고 한동훈 때리는데 예. 때려 보십시오. 아마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그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 재밌습니다. 2022년 그 대선 때는요. 잼잼 봉사당 단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단장으로 아예 관리를 했어요. 예. 자, 이런 건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제 현지 유세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 지도부는 물론 이제 현직 의원들도 이제 현지 부산에 가서 열심히 지원 활동하고 있는데 신동욱 의원이 이제 오가다 만난 것 같아요. 근데 하정우 후보를 만나서 하정우 파이팅! 요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오늘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박민식 캠프 핵심 관계자가 주변 사람들이 돌린 문자 내용을 공개했는데, 최후의 카드, 하정우 지지 선언,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냥 이게, 그냥 농담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진지한 논의니까, 뭐 저는 좀 사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저도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 김종혁 씨 선거를 읽어보고 예. 제일 처음에는 좀 웃다가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예. 지금 당권파 사람들 또 중진 의원들이 부산에 몰려가서 활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에 있어야지. 예, 서울 결정장이 시장 선거. 서울인데 결정장이 서울인데 예, 예. 서울을 비우고 예. 거기 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결국 박민식 후보 선거 운동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정우 당선 선거 운동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되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김종혁 씨가 소개한 것도 저게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그룹
제가 거구라고 부르는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 계열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유감, 원한 이런 것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자기들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하정우 후보를 돕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바로 앞에 있는 과거의 동료를 향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 김민전, 신동욱 이런 사람 뉴스 나올 때마다 왜 그 자리에 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여기 싸워야 지역구. 되고 거기 예. 가면 거기 가는 순간부터 예. 하정우 후보를 돕게 된다 이겁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요. 제가 부산에 있다 오늘 아침에 왔거든요. 어제 저녁에 부산 북구에 좀 그 유지라고 할까 이런 분들 몇 분 같이 좀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김종혁 전 최고가 그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이 문자 있잖아요. 예. 박민식 측근이 지인들에게 문자를 뿌렸는데 자신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다. 예. 구두로만 전 들었어요. 네. 근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이게 전혀 뭐 하등 이상할 게 아닌 게요. 김민전 의원이 어제 뭐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 버전의 오빠의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 전에 정청래발 민주당 버전의 오빠의 사건이 터진 거고. 예.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요. 민주당 대변인이 됐던 누가 됐던 김민전 의원 그거 망언이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비판하는 논평 하나 안 나옵니다. 비판하는 논평 하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오빠의 연대가 이루어졌다. 박민식과 하정우 간에 오빠의 연대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하정우의 업스테이지 주식 논란이 벌어졌는데 장동혁 당권파가 그거를 비판하는 논평 하나 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게 우연인가? 예. 그러니까 박민식의 측근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자, 고성국 TV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 지역 등에서 이제 유세를 하자 또 박 전 대통령이 가야 될 곳은 또 부산 북카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판 효과 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장우 이제 대전시장님은 저와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장우 시장 후보가 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그 마음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충북, 옥천, 이제 대전 지금 종횡무진 사실상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은 지역을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대표님부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 예왕이 아닙니다. 아, 선거용 아닌가요? 2016년 4월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제1 야당이 한테 그 국회를 넘겨주고 말았잖아요. 예. 한석 차이로. 그래서 본인이 탄핵당한 것 아닙니까? 그건 신화입니다. 신화고. 예.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색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예. 전직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대표한 사람이니까 퇴임한 이후에도 그 행동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예. 근데 이분처럼 정파적 입장에 서가지고 어느 쪽을 이렇게 바닥을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마치 당대표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 과거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하려면은 분명히 밝히고 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첫째,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리고 윤석열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지금
당권파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뭐 결탁이라고 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입장부터 밝혀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장동혁 그룹을 지원하는 거지 이거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고 또 특히 추경호 후보를 대구시장. 지원을 했는데 예, 추경호 예. 후보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렇죠. 사람을 지원하면 이건 확실하게 윤석열 계열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대구를 흔히 우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대구 사람들이 추경호 씨를 찍으면은 우리가 거부의 심장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게요. 효과 없다. 지금 막판 이 보수의 결집은 어디서 비롯되었냐 하면은 합리적 보수.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던 이 합리적 보수, 상식적 보수가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 무리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 이번 선거에 참여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나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여론의 흐름을 바꾼 것은 극우파가 아니에요. 고민하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단을 내려서 그 현상이 이제 접근하는 여론조사에 접근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박근혜 씨의 등장과 만약 장동혁 씨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은 이 합리적 보수 세력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질 거라고. 아, 투표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민주당 쪽으로부터 아주 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리적으로도 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벌써부터 나오죠. 윤어게인도 모자라서 박어게인이냐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공격의 주된 포인트고. 근데 사실 전직 대통령 이를테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서울시장 출신이기도 하니까 서울 쪽 그냥 그렇죠. 인사하면 받아주는 정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지역 좀 약간 뭐 인사하러 오면 받아주고 같이 좀 산책 정도 같이 하는 정도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대구만 저도 인사 받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충북 옥천, 지금 대전, 지금 부울경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일은 뭐 부산 기장 예. 전통시장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기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고 예.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뭐 단식했을 때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중단해갖고 좀 이렇게 맥락상 좀 뜬금없다. 뜬금없다 이런 느낌을 주었는데 지금 비슷해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일부 지역 대구 같은 데서는 약간의 뭐 박정희 향수 뭐 해서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까 뭐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결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칫 뭐 하다가는 합리적 보수와 중도 무당층 중에 국민의힘에 찍을 것을 고민하던 분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고성욱 씨가 본인 유튜브에서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가 저 배신자 한동훈 일당과 힘겨운 싸움하고 있는데 배신자 척결을 호소하면서 배신의 역사를 박근혜 대통령의 힘으로 바로잡는 역사적 쾌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언어 자체가 세상에 이게 좀 너무 거칠다는 표현이 좀 넘어서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니 그건 뭐 배신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배신한 거고 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 세력이 윤석열을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역적을 배신한 사람은 애국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배신자는 누구다 하는 것은 저절로 답이 나오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예. 편에 서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게 이건 너무나 좀 비극적이에요. 이분을 위해서도 말년에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누가 말려야 되는데 이분은
좋은 스타 선거 의혹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거 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럽니까? 예컨대 말이죠. 추경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합시다. 예. 당선된 다음에 대구 시민들이 보수의 우리가 성지다, 보수의 심장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죄 판결 나와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때 그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후보가 대구시장이 당선이 되고 지금 내란 관련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련 재판이 대법원까지 유죄가 만약 확정이 되면 보궐선거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 유죄 확정받은 분이 또 대구시장이 됐었다. 그걸 또 뽑았다. 이거 자체가 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형용 모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추경호 후보가 근데 그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또 앞서는 여론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영향 때문이 아니냐. 또 이제 김부겸 후보와 만날 의향이 있냐라고 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그냥 또 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사제성어로 하면 소위부답인데 소위부답. 그거는 사실상 노라고 하는 거죠. 노의 의미다. 네, 노의 의미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옆에는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전국적인 등장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지원 유세는 아직 뭐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예, 있고 그렇죠. 예. 오세훈 후보하고는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현역 시절에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그렇군요. 납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 시절에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그 주민투표를 했는데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그걸 바라봤거든요. 그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예, 죄송한데 예, 예. 근데 이제 저 그때 당에 있을 때 당에 예. 있을 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박근혜 친박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봤고 그때만 해도 유승민 의원이 친박이었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하는데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참 이 정치는 모릅니다. 옛날 이야기 예. 생각나는데 그게 2011년이거든요. 예, 예. 2011년 10월 26일 날 예. 저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잖아요. 예, 예. 오세훈 씨가 주민투표 했다가 그게 그렇죠. 개표 정족수도 안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나경원 붙어가지고 상당한 차이로 이건 졌죠. 그때 네. 디도스 사건이라는 게 나왔다고. 네, 맞습니다. 알아요. 예.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했다는 건데 예, 그건 예. 조금 아주 해프닝 같은 건데 그때 홍준표 대표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무너집니다. 홍준표 유승민 대표 체제가. 씨가 최고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승민 씨가 경찰이 지금 조사해가지고 발표하기 직전에 이거는 자기가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만둔다면서 디도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유승민 씨는 박근혜 씨의 뭡니까 제1 핵심 참모였죠. 참모였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서울 소소문 고가도로가 붕괴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제 사망자가 3분, 부상자가 3분인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좀 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이제 정원호 후보, 오세훈 후보 두 분 모두 이제 일단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자, 이 사고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근데 이제 요 사고 직전에 이제 예. 판세를 보면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뭐 이런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번 선거의 가장 그 핵심을 부동산이라고 보고 부동산 선거로 치르겠다는 예. 전략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보면은 이재명 정권의 뭐 코스피나 이런 것들은 평가를 받지만 서울에서 보면 부동산 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있다.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거기다 기대를 거니까 예. 이제 정원호 후보가 그걸 받아치기 위해서 GTX 뭐 철근 없는 순살 뭐 부실 시공한 거를 가지고 안전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예. 이것도 이제 서울시 관할의 공사였잖아요. 예, 예. 서서문 고가 철도 그 철거하는 문제. 예.
이제 일단은 추모하겠지만 내일쯤 되면 이제 오세훈을 때리고 나올 겁니다. 오세훈을 때리고 나올 건데 예. 이제 이게 비극을 이게 이제 재난인데 물론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정쟁으로 했을 때 그 서울 시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예. 그게 이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게 저 집도 그 근방이고 아, 그러시군요. 사무실도 근방이라서 예, 예. 그쪽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작년부터 이제 철거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강북 지방 지역의 교통 체증이 일상화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쳤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정은 있더라고요. 그게 수섬 고가도로가 만들어진 게 딱 60년입니다. 하다 보니까 한 2018년부터 이게 콘크리트 이런 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D 등급이 나왔어요. 이거는 즉시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예. 공교롭게 선거하고 딱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사망자가 3명이라고 세 분. 그러면은 예, 이게 좀 큰 사고인데 예. 이거는 오세훈 후보가 아주 신속하게 저는 입장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공세를 피우면 또 거기에 이제 역풍이 불 거예요. 예. 양쪽이 다 지금 선거운동 중단했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거기서 아주 살얼음판인데 여기서 어느 쪽이 실수를 하느냐 여기 따라서 그 상처를 받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도의적 예. 책임은 법률적 책임은 아마 질 수가 없는 게 이분이 지금 직무 정지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시장이 아니잖아요. 후보 그죠?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 상태. 예. 자, 일단 뭐 여야 모두 그 선거를 좀 중단을 하고 애도를 하고 있고 정청래 당대표도 이제 정쟁 표현 금지 지침을 내렸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얘기인데요. 이미 스타벅스가 지금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이제 점점 커져서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직접 나와서 했는데 영상 일단 보고 갑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예, 자 정영진 회장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대표님부터? 변명은 할 필요 없겠지만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자체 조사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고의성이 없었다. 예. 그게 텀블러 탱크라는 게 있었다. 탱크가 지금 대포 쏘는 그 탱크가 아닌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의 발전은 탱크입니다. 탱크가 물탱크의 탱크냐 아니면은 광주를 진압했던 탱크냐인데 이게 그 탱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출발점부터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 오해를 부른 과실의 책임은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정부기관이 등장해가지고 스타벅스를 불매운동한다는 것은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을 계속 밀고 나가면은 이 반미운동 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코너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선택의 자유 아닙니까? 그 선택은 내가 스타벅스를 뭘 먹느냐 안 먹느냐의 선택의 자유를 왜 정부가 제한합니까? 그래서 이미 이걸로 해가지고 손해는 나는 민주당이 보고 있다고 봐요. 지금
신지 의원님? 이 정영진 회장 사과 나온 직후에 예. 제가 저 민주당 쪽 인사하고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사과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정영진 회장이 이거를 사실상 수용을 했어요. 예. 그 왜 했을까? 정말 정영진 회장의 이 사과가 뭐 구구절절이 옳고 반박하기 힘든 그런 거라서 이거 수용을 했겠느냐? 전 예. 그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요 대통령께서 뭐 인두껍 쓰고 그게 할 뭐냐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인 언어로 뭐 할 때는 딱 저한테 감이 온 거는 아 이게 선거용 불쏘시개로 좀 하고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호남이나 이런 데는 결집 효과가 있겠죠. 예. 근데 그 반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이거를 수용한 거는 이 순기능 못지않게 그 저 역기능 반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 현실을 인정한 거라고 봐요.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또 일부러 스타벅스 가서 또 인증샷 찍는 분도 있어서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 잘못된 거죠. 지금 그 원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거를 YS 정권 때 그 특별법 만들어 갖고 다시 그 한 건데. 예. 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것도 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일단 오늘 스타벅스 정영진 회장의 사과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라커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